직장 생활하면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니 소화가 안 되고 자꾸 가스가 차시나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속이 답답하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장으로 내려가 설사나 변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한번 먹어볼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소화효소인데요. 오늘은 이 소화효소를 장기간 먹어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소화효소는 크게 식품과 의약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약품의 주의사항을 보시면요, 2주 이상 복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주 소화가 안 되고 체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소화제를 먹고 증상이 나아지면 그냥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실제로 내가 힘든 원인을 찾는 것이 늦어지고 자칫하면 병을 더 크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문구가 있어요. 그리고 의약품에는 소화효소 외에도 제산제나 위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성분들이 사람에 따라 장기간 드시면 부작용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산제 중 산화마그네슘이라는 성분은 흡수율이 낮기는 하지만 몸 안으로 흡수되어 마그네슘 농도를 높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마그네슘은 신장으로 배설이 되기 때문에 심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글리시리진산은 감초라는 생약의 주요 성분인데 염증을 가라앉히고 점막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어서 일부 소화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간 복용할 경우 혈압이나 우리 몸속 전해질 농도에 변화를 줄 수 있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성분이 없는 해외 소화효소는 어떨까요? 해외 소화효소 제품에는 국내 의약품과 달리 제산제나 위점막을 보호 진정하는 성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소화효소가 소화불량의 증상을 완화하면서 기저에 있는 다른 질환의 진단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꼭 유의해 주세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소화효소의 용량과 관리 기준입니다. 혹시 제가 올린 쇼츠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영상을 제작하면서 나우푸드 소화효소를 회스탈이나 베아제와 같은 의약품 소화효소와 함께 비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의약품으로 허가된 소화효소는 일정한 역할과 효능이 단위별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식품으로 분류된 소화효소는 USP 단위로 함량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의 균일성 관리까지는 전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식품 소화효소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복용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나우푸드 제조사 측에서도 4주 이상 장기간 사용 시에 건강관리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화효소를 장기간 복용 권장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내인성 소화효소 분비 저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외부 효소를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스스로 효소 분비를 줄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연구가 더 필요하기는 하지만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에서 실제로 효소 분비가 줄었다는 보고가 있어요. 소화효소가 필요한 사람의 명확한 기준은 췌장 외분비 장애라고 해서 명확하게 췌장에서 효소 분비가 잘 되지 않는다고 진단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분비가 안 되는 이유는 주로 만성 췌장염이나 췌장암으로 췌장이 손상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저런 질병이 없으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런 질병이 있으면 고용량으로 소화효소를 드셔야 하고요. 저런 질병이 없어도 나이가 들면서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적절하게 보충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탄고지나 단백질 위주의 식단 등 식이 조절을 하다 보면 또 늘어난 영양소에 대한 소화력이 떨어져서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변비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소화효소가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높지 않은 용량으로 선택하시고 필요할 때만 드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소화효소가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효소 분비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몸의 효소 분비량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높지 않은 용량의 소화효소로 시작해 보시고 서서히 늘릴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작하기 좋은 용량의 소화효소는 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다른 이유가 없는데 소화효소가 자주 필요하다면 장기간 복용하기 전에 꼭 진료를 보셔서 다른 원인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소화효소를 높은 용량으로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내 몸에서 스스로 효소를 분비하는 능력이 줄어들 우려가 있으니 소화를 보조해주는 정도의 효소를 필요할 때만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를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 역할을 도와줄 정도만 보충해주세요. 앞으로도 근거 기반으로 정확한 정보와 기준 알려드릴게요.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